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두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올겨울은 난방비 아껴서 재테크하고 싶은 주말엘라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오프닝에 난방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성금 씨만의 난방비 아끼는 방법. 비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 틉니다. 거 봐요. 있다니까요. 혹시 어고부추 사서 씻는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 트는데 네. 딱 트는 시기가 하루 있어요. 언제? 보일러 터지기 직전. 그렇죠. 너무 안 틀면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돈은 더 배로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하게라도 차라리 틀어놓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난방비를 좀 아끼는 방법은 뭐냐면요. 네. 집에서 이 잠버 같은 거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간으로 타임으로 맞춰놓는 거죠. 온도로 맞춰놓으면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게 그 온도까지 가기 위해서 막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네. 하지만 이 4시간에 한 번씩으로 딱 맞춰놓으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4시간에 한 번씩 딱딱 하기 때문에 난방비 훨씬 더 저렴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알뜰남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여자를 위한 맞춤 재테크를 코치해 주실 윤치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만의 어떤 난방비 아낄 수 있는 방법, 비법 뭐가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데요. 주로는 안 트는 건데 집안에 아기가 어려가지고 네네. 완전히 안 틀지는 못하고 주로 밤에만 틉니다. 밤에. 그렇군요. 네. 그렇죠. 밤에 따뜻해야죠. 따뜻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 오늘은 이 가정주부들에게 필요한 노후자금과 목적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부분은 가정주부들의 노후자금하고 목적자금 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자분들이 되게 자산관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돈 관리는 주로 남자가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좀 다릅니다. 네. 저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날 이제 눈을 감자 뭐 이런 서약을 하는데 요즘에도요? 전 했는데 안 하셨나요? 그런 거 하셨나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거 지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요. 여자분들이 평균 수명이 한 84세 정도 됩니다. 네. 남자분들이 77세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평균이 80세라는 건데 결국은 남자분들이 훨씬 더 일찍 가십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금. 오늘 아침부터 서진 씨는 거짓말하고, 어그부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아직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남자가 먼저 죽네, 뭐 어쩌네, 이런 말씀 하시고요. 아니,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요. 예. 예, 계속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날 한시에 눈 감으려면요. 여자분이 7살 많은 상태로 결혼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죠. 그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한 20쌍 중에서 3쌍 정도라고. 맞아요. 그런데다가 7살까지 여자가 나이 많은 커플은 정말 보기 아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네. 한 날 한시에 같이 죽으려면은, 한 7살 많은 남자랑 꼭 결혼을 하십시오. 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7살 어린 많은 남자. 여자분. 어린 남자를 만나야죠. 지금 7살 어린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지금 멘붕이 어린 오셨어요. 남자, 어린 남자.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야지 왜냐면 비슷하게. 여성분들이 그럼요. 더 오래 사시니까. 헤헤, 참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는 네.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노후자금 그러시는지 이제 살짝 눈치를 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돈 관리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돈을 불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 주로 맡기는 편인데요. 우리 주부들도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어떤 노후자금, 목적자금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주부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목적자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노후자금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여자분이 혼자서 10년을 살게 되시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남자분들한테만 맡겨놨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니까 본인 이후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걸 알아서 미리부터 챙겨놓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야,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이네요. 근데 이 네. 말씀 좀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지금. 그렇죠? 남자들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7살까지 많으시고. 그렇죠. 걱정이 이게 참 크시겠어요. 큰일 났는데 어쨌든 이런 자산 관리에 신경을 여성분들이 많이 요즘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요. 이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금 씨는 어떠세요? 자산 관리에 본인의 자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시는 컨설턴트 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 어머님이요. 아,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머님만 있으면 된다. 근데 지금 큰일이에요. 왜요?
어머니가 보일러가 혹시 터지려고 뒤로 그래요. 몰래 빼돌리는 건 아닌가. 그렇죠. 네. 아니에요. 엄마를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믿어야 되나요? 결혼할 때 다 내주실 겁니다. 근데 한 달에 몇 번씩은 막 못 믿겠어요. 그래요? 그거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적절한 의심은 좀 필요해요. 사실. 그쵸? 그럼요. 누구한테나 다 의심은 좀 해야 된다는 네. 거. 남편한테 목적 자금 저는 이제 그 네. 큰 돈 불리는 건 거의 다 좀 맡겨놓은 그것도 편인데. 이제 의심이 좀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좀 챙겨봐야겠네요. 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주부들이 노후 자금 준비 어떤 원칙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칙이 필요하죠. 일단 가장 큰 원칙은 남편분이 이제 가신 이후에도 혼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따로 빼가지고 저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가 나중에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분이 아프거나 이러면 빼서 쓰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절대로 깨지지 않는 재원을 마련을 해둬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깨지지 않는 재원, 뭐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지만 가정주부분들 같은 경우에 네. 국민연금을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가입을 해두시면은 그래서 10년 동안 내놓으시면은 나중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좋은 거는 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연금 받는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아까 물가 상승률을 예. 반영을 한 금액을 반영을 받게 하죠. 되죠. 근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제 그제 뉴스에 보니까 국민연금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뉴스가 좀 기사가 나와서 늘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근데 번씩. 특히 어제 그제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뉴스가 다가왔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네.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건 결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네네. 그거를 못 믿고 예를 들어 사적연금을 더 믿는다. 네. 그럼 나라가 위험한가요? 어떤 회사가 더 위험한가요?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봤을 때. 회사가 그렇죠. 나라가 좀 더- 망을 그렇게 국가 생각해 국가 보셔야 부도는 좀 됩니다. 힘든 경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하고는 다르게 네. 아주 그렇게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덜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절대 깨지지 않는 재원 또 있나요?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적인 자금도 좀 챙겨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죠. 연금. 예. 뭐. 이제 절대 찾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찾아 쓰실 수는 있는데 네.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10년이 지나야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10년 이내에 찾았으면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찾아 쓰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하실 때 여유가 되시면 남편분 하나 아내분 하나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제일 종신보험이 좋은데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여의치 않으면은 오래 살 확률이 많은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낫습니다. 아내분한테 밀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거 뭐 참 방송이 그러네요. 좀 이렇게 확 다가오는 느낌은 좋다마는 조금 네. 무섭기도 하네요. 오늘 그러네요. 방송. 자, 그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종신보험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건 아마 조금 더 다가가실 겁니다.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남편분이 가입을 하시는 건데 돌아가실 때 이제 그거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엔 또 특약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래 사시게 되면은 네네. 그걸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변환이 활용할 이제 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네요. 그 왜 요즘에 뭐 현금 부자다, 땅 부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보험 부자예요. 근데 개인연금 보험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무슨 피보험자 선정을 뭐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 보험을 정말 잘 아시는 편인데 보험왕이에요, 어머님께서. 네, 네. 이 보험 계약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제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쵸. 뭐 피보험자 이름 적고 하는데 그거를 쉽게 못 바꿉니다. 아, 그래요? 못 바꾸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부 각자 명의로 따로 가입하거나 오래 살 사람한테 밀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거든요. 물론 이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받을 수 있게 부부형으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럼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곤란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뭐 답은 아무도 오래 사는 모르죠. 사람이죠. 근데 왜 저희 엄마는 본인의 이름을 썼을까요? 본인이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제 불신의 벽이 계속 있는 거죠. 난 뭐 믿을 수 없다. 난 내가 최고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종신보험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누군가가 죽어야 죽은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그 돈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전 사실 종신보험에 대해서 네. 좀 불신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 노후 생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될까. 돈 누구 줘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그 말은 맞는데 요즘엔 이제 종신보험제도 많이 바뀌어서 네. 이제 특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아내를 좀 이게 피보험자로 해놓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남편이 사망을 한 다음에 받는 보험금을 갖고 나의 마지막 선물이야 이러고 아내에게 이렇게 딱 주라는 아주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가입하셨나요? 가입했죠. 그러면 그거 피보험자가 아내분이세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보험은 저하고 아내하고 각자 명의로 하나씩 가입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뭐, 바라지는 않겠지요, 설마? 네. 제가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리고 위해서. 이 종신보험이 장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시간이 지나 복리로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 뭐 이렇게 집안에 좀 큰일이 있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좀 빼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으면은 괜찮죠. 기훈 씨 네. 어때요? 이번 뭐요? 기회에 종신보험 있으시면 피보험자를 아내분 명의로 바꾸는 게. 종신보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네. 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돈을 물론 안 쓴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보험자를 이렇게 바꿔야 좋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고 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목돈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타협이 안 되네요. 그래요? 네. 좀 더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해보는데 네. 성금 씨는 네. 어떠세요? 종신보험 본인의 만약에 종신보험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남편 이름으로 해놓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은 해주고 싶어요. 네. 일단은 결혼하기까지? 일단은, 네. 결혼 조건도 나의 모든 보험을 당신 그대에게 이름으로. 넘기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싶으면 별 결혼하고 방법을 다 싶어요. 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험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해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나이가 이미 드신 분, 예를 들어 60대다. 네. 그럼 좀 곤란하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상품은 좀 힘들 수가 있고요. 방법이 있다면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 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현재 부부가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셔야지 가입이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집 명의가 뭐 남자분으로 돼 있던 여자분으로 돼 있던 상관없이 가입을 하면은 부부 모두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옵니다, 돈이. 주택연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예, 살아 계실 살아계시면.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가 그렇죠. 있다는 받을 얘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집을 담보로 네, 해서 그쵸. 연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 집이 있을 경우잖아요. 그렇죠. 60대가 되셨는데 이제 네. 집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참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집이 있으실 경우에는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주택연금을 또 그렇군요. 활용하실 수가 있군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또 성금 씨가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요. 이번에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준마렐라 여러분들 네. 눈물을 쏙 빼실 겁니다. 제 주변의 준마렐라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네. 주부들에게 자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 그래요.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여자들이 자산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네. 그렇죠. 선희 씨는 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남편을 못 필요하다고 믿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남편한테 큰 돈을 불리는 건 거의 다 맡겼던 셈인데 오늘부터는 좀 관리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또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솔직히 뭐 남편 저 누가 더 오래 살지도 모르는 일이고 예, 남편의 종신보험이 피보험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남편 요거 한번 어머니 확인을 이름도 해봐야 남편 되겠는데요. 어머니로 돼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여성분들이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는 남편을 못 믿어서 남편을 못 믿어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곧 1인자다. 뭐 이런 마음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재테크를 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오히려 남편보다 내가 더 잘 불릴 것 같아서. 자신 있어서 네, 그런 거. 왜냐면 알뜰하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에 전념해야지. 거기다 또 재테크까지 해야 되고 자산까지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러면 머리 복잡하잖아요. 남편이 우리 팀장님 같은 분이면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각자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왜 여성분들이 이렇게 재테크에 목을 매는다고 생각하세요?
목을 맨다기보다도 저는 여성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금융권에 있고 물론 이제 재테크라든가 자산관리 쪽에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조차도 제 월급을 와이프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남자분들은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일단 갖고 네. 있으면 쓰게 되나요? 그런 부분도 그게 좀 있는 본능인가요? 거고요. 제가 볼 땐 팀장님이 네. 엄한 짓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보통 남자도 안 그러는데.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랭킹 안에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은 조금 달라요. 그런가요? 네, 이게 실질적인 우리 준마렐라 분들의 이야기라서 그런지요. 네. 4위는요, 네.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여성분들이 나는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알뜰하게. 나의 남편보다는 내가 좀 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집안의 인정합니다. 가게를 또 책임지는 거는 주말렐라 분들이 거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소소한 그렇죠. 뭐 지출 같은 것도, 뭐 맞습니다. 아이 교육 자금도 마찬가지고. 요거 인정합니다. 예. 사실. 네. 그렇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3위입니다. 네. 3위는 잘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요즘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지금 자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산을 정말 많이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게 정답이에요, 요즘에는. 네. 저는 다 쓰고 가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면 야, 자녀는 뭐 어떻게 네가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방관 스타일의 아버지신가요? 방관 스타일은 아니죠. 네네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고 스스로 그러셨어요,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네. 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돈을 물려준다고 그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저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물려주겠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역시. 현명하게 쓰는 그러니까 방법을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게 뭐 나아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네.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근데 정답입니다. 저희 어머님이랑 좀 생각이 비슷하세요. 저희 어머님도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이거든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엄마한테 불평불만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뭐 돈 모아가지고 딸 뭐 방도 구해주고 뭐 이런데 엄마는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좀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네. 어머니. 정말 저희 엄마 그렇죠. 못 말리겠어요. 어쨌든 뭐 3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요새는 좀 많지 않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여전히 있으니까 계시네요. 뭐 이것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입니다. 네. 자산 관리 없이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거 네. 이건 뭐 이유 불문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것 왠지 같아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산 조금이라도 안 관리 하면? 해줘야죠. 근데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산 관리할 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월급 받아서 뭐 요새 하우스 푸어도 있고요.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이자로 쑥쑥 맞아요. 빠져나고 하면은 내가 진짜 생활비를 제외하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어떤 돈이라도 좀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랭킹 2위를 말씀하신 분들은 그만큼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럼 1위는요? 와, 1위가요. 네.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주부들에게 자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 1위. 내 가정의 탄탄한 미래를 위해. 맞습니다.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날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계속 모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들으시고. 네. 그래도 전 종신보험은 안 됩니다. 끝까지 종신보험 들지 네. 않겠다고 하시는. 저는 이 마지막 선물로 이제 또 제가 제 목숨을 말하기 좋네요, 아침부터. 네. 자,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이제 네. 왜 이렇게 노후 자금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목적 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네. 해요. 아까 좀 전에 자산 관리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자식한테 뭐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그건 반대했지만 자식들 교육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육비. 요새 또 무슨 푸어라고 그러죠? 교육비 때문에. 에듀푸어. 에듀푸어라고 하죠. 그것도 참 저희가 프로그램에 다뤘었는데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남의 일 같지도 않은 부분이 유치원비가 있어요. 200이더라고요. 어이구. 사실은 유치원이나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덜 가르치고 살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대학교거든요. 네네. 대학교를 갔다라고 하면 그 등록금을 만약 안 대주고 알아서 벌어서 해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아르바이트를 거의 10개월 해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그렇죠. 공부는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학교 계속 휴학하고. 예.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학 학자금 말씀이시죠? 대학 학자금을. 그렇군요. 그럼 어떤 조금씩이라도.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문제가 지금 돈 불릴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주가도 뭐 지지부진하고 금리도 떨어져가지고 예금로도 나오지도 않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절세형 상품이거든요. 절세형 상품. 근데 절세형 상품에도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쵸?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딱 집어서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은 이제 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소득공제를 연말에 해주는 거, 상품. 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소득공제 해주는 게 뭐 연금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연금저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내년에 새로 생기는 상품이 있거든요. 내년에요? 예. 2013년에? 그렇죠. 어떤 건가요? 이제 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장기 펀드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비과세 상품 중에서는 제형저축이라는 게 생깁니다. 제형주택이요? 제형저축. 제형저축이요. 예. 제형주택은 웬 주택입니까? 제형저축은 어떤 건가요? 제형저축은 일단 두 개 다 동시에 가입 조건은 똑같거든요. 네.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들이나 뭐 이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신데 네. 가입을 했을 경우에 제형저축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안 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만큼, 비과세라는 예, 거죠. 비과세죠. 비과세 상품이 요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15.4%고 이자 소득세 안 내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나중에 만기할 그렇죠. 때 되면.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만기가 언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기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네. 10년입니다. 딱 10년인데 만약 좀 더 굴리고 싶다. 네.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굴리면 10살이죠. 10년 이상 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연장해서 15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소득공제형 장기 펀드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인데 이건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6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소득공제라는 효과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게 돈을 많이 버셔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율이 평균적으로 뭐 20%인 분이다. 그러면 거기서 돌려받는다라고 하면은 20% 수익이 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근데 장기 펀드는 연금저축처럼 는 돈을 다 소득공제 해주는 건 아니고 네. 는 돈의 40%까지만 해주는 상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되게 40%까지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좋은 점을 장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예. 또 우리 주부님들께서 또 그 좋다는 말만 듣고 갔다가 또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만기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만기 전에 중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손해를 봅니다. 해지 가산세라는 거를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제일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네. 만기가 되고 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부분도 미리 네. 염두를 두셔야 된다는 그렇군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의 뭐 비자금은 아니고요. 그쵸. 자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쭉 알아봤는데, 네. 팀장님 그렇다면 자산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뭐 팀장님만의 팁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저는 일단 계획을 잘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가 어디다가 돈을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노후 자금, 그리고 자녀 교육비 같은 목적 자금, 그리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 자금, 이 네.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처럼 뭐 10년 넘게 찾았을 수 없는 그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거고, 네.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세형 상품들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비상 자금은 좀 쉽게 찾았을 수 있는 자금들, 그거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뭐 무슨 저축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MMF라든가 CMA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걸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게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네, 그렇군요. 이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이 그렇죠.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오늘 좀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래 있다가 쓸 돈과 지금 급하게 쓸 그쵸. 돈과 뭐 좀 쉽지 않게 교육자금. 네, 교육자금과 이렇게 좀 다르죠. 나눠 놓으시면 좋다라는 거 저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말엘라 분들 너무 남편분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자기도 이 노후자금, 뭐 이런 목적자금 마련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천만 다행이에요. 남편분들이 주말일날 잘 안 보셔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또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